지금부터 ESC 2022년 여름특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ESC 대표 원장이자 미국 입시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래는 간단하게 제 이력이 있고요. 저희 강사진의 프로필이 궁금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간단하게 여름특강 시간표를 안내한 후에 각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각 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 여기 SAT 센터가 본원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5분 거리에 또 ACT 센터가 따로 있으세요. ACT 또는 우리 학원 본원에 없으신 강사진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또한 제주점에 계신 분들은 제주도 쪽에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학원이나 훌륭한 강사진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강사진의 수업을 한 후에 아이들이 이거를 제대로 소화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이 학생 관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20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좋은 훌륭한 수업은 많이 하고 좋은 강사진들도 많이 모셨지만 문제는 이제 제 아이가 이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 체크업을 하질 않으면 그 다음번에 수업을 해도 진도가 나가도 아무런 아이한테는 효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모든 수업 이후에 1대1 학생 관리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수업은요, 선행학습, GPA 내신 관리 및 AP, IB 시험 대비, SAT, ACT, 그 다음에 이제 컬리지 컨설팅을 통해서 추가적인 extracurricular activity하고 또 추천서 등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여부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나 작년이나 역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요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 역시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수업이 전부 진행이 되실 예정이시고요. 온라인 수업 이후에는 똑같이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복습하고 또한 VOD도 따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교 감독 하에 자습 관리를 여기서 다 시키고 그 다음에 집으로 이제 귀가를 시킵니다. 숙제나 이거를 여기서 마무리 못한 아이들은 여기서 무조건 다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1, 2주 정도는 아이들이 예상한 자습 시간보다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걸린다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 1대1 상담을 신청하시면 나오는 스케줄표예요. 여기 보시면은 각 학년별로 아이가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과목,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활동, 빨간색이 지금 여름특강에서 그때 준비하면 좋으실 것 같은 과목들을 제가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해 나왔어요. 이제 9학년 여름에 무엇을 해야 되냐, 10학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어머님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스케줄링표 하나만으로도 대충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1년치 스케줄을 짜고 있구나, 이거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잘 정리가 돼 있으셔서 혹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카피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특강 때는 물론 우리 학원에서 모든 수업을 다 소화하면 상당히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많죠. 타 학원에서 다른 수업을 또 들어야 되고 또한 운동, 또 다른 엑스트라 봉사활동부터 다른 활동들을 해야 되면 이렇게 시간표를 정리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세요. 저희는 학생별로 이제 기간별로 아이가 무슨 수업을 여기서 듣고 자습은 언제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시간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업, 복습, 숙제, 여기까지는 모든 학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VOD로 모든 수업을 다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제공해주는 학원들은 드물거든요. 저희는 구글 클래스룸 또한 개개인별로 학생이 필요한 섹션을 추가로 VOD로 이번에는 복습할 수 있도록 다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 또한 무료입니다. 수강생에 한해서. 저희 학원은 수업이 상당히 많아요, 어머님. 그래서 상세하게 그 스케줄을 잘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7학년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영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 수업에 대한 실러버스는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은 전부 다 나와 있고요. 저희 학원은 실러버스가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수업을 듣고 있고 시간 분배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으시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실러버스 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한 각 선생님이 인상은 좋으신지, 수업은 어떻게 하시는지, 목소리는 들을 만한지 이런 거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거기 동영상이 따로 또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각 과목별 또 동영상으로 설명해드린 VOD가 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름 시간표에 어머님 보시면은 지금 영어 섹션 9학년부터 11학년까지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제공되어 있으시고요. 여기에는 다양하게 이제 점수별로 반이 나눠지세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본 후에 그 점수에 맞는 반을 배정 받으시는 게 아이한테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니어 프로그램은 보시다시피 저희가 5학년, 6학년부터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실러버스를 참고하시면 매우 상세하게 내용을 아실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여기는 교과 실러버스예요. 아시다시피 저희 학원은 진짜 최고의 강사진들만 모시고 있습니다. 오래된 경력과 노하우와 학생들의 관리에 최고로 다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저희는 서브 강사나 새끼 강사 같은 그런 분들은 우리 학원에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모든 수업들은 전부 메인 선생님이 하시고요. 저희 주니어 프로그램 역시도 저희 메인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고 계세요. 주니어라고 소홀히 하면서 다른 또 선생님을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저희 학원에 5년에서 10년 이상 계신 그 선생님들 그대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담당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되는 ESC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 4월 30일까지 여름 수업을 등록 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그 전에 무조건 등록을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각 강사진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메인 영어 강사 선생님이시죠. 션 윤 선생님이 오셔서 SA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션유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여름방학이 이제 벌써 바로 코앞인데요. 6주, 7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대부분은 아마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AP 시험 준비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번 올해 5월 AP 시험은 우리 학생 전원 모두 대박을 낼 수 있도록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다가온 여름방학 SAT 공부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요, 한 가지예요. 많은 대학들이 SAT 시험 성적을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팔리시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UC든 아예 테스트 블라인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 궁금증을 넘어서 이제 걱정과 염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SAT 시험에 대한 중요성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SAT에 대한 의존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닐까요? 컬리지 보드가 왜 SAT를 만들고요, 그리고 왜 시행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자연스럽게 보이실 것 같아요. 컬리지 보드는 SAT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때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다가오는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 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학의 공부를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그 능력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시험 SAT라는 이 목적이 사라지거나 희석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SAT 시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SAT 시험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의존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자, 숫자를 보여드려 볼까요? 이런 시끌시끌한 상황 속에도요, 작년 2021년
common application을 사용해서 공통 양식이죠. 대학에 진학을 희망했던 대학 응시자들의 총 87% 이상이라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본인들의 SAT 성적을 고려해 달라고 대학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작년 한 해 동안만 1.7 million test takers가 시험에 응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SAT에 대한 중요성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사라진다라는 걱정은 정말 우려이고 걱정이신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SAT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SAT를 언제부터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여름방학마다 썸머도 가야 되고요. 선행학습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도대체 이 시간적인 소모가 필요한 SAT를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공부를? 글쎄요. 학생이 필요와 학생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언제부터 시험을 시작했느냐? 말고요. 언제 시험에 응시를 하고 내가 원하는 마지막 점수를 받았느냐를 두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10년 전 2010년, 2011년, 2012년 가량 경에는요. 11학년과 12학년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두 가지가 불문율로 작용을 했어요. 첫 번째, SAT는 1년에 못 끝내. 2년, 3년 반복하는 거야. 두 번째가 SAT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유리해져. 나의 습득력이 높아지니까. 더 이상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 지난 데이터를 봤을 때요. 한 5년 전부터는 시험에 응시를 하고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는 학생들의 학년이요. 10학년, 11학년으로 너무 줄어들고 있어요. 10학년, 11학년이 요즘에는 시험을 보는 전체 응시자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지난 2, 3년 동안에는 9학년 학생들,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험에 응시를 해서 시험 점수를 원하는 만큼 배출을 해내는 학생들, 이런 9학년 학생들, 155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는 9학년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SAT 공부를 시작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Right now. 다가온 여름방학부터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과연 언제 시험을 응시를 해야 될까요? 자, 8월, 10월, 미국이라면 11월, 그리고 12월입니다. 매우 성의 없어 보이죠? 2022년, 2023년 시험 스케줄을 먼저 보면은요. 시험 스케줄대로 나와있는 스케줄이에요. 8월, 10월, 11월 미국, 12월. 특별하지 않죠? 하지만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이 달의 조합, 배열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2023년 봄학기부터 한국을 포함한 인터내셔널은 3월부터, 그리고 미국은 2024년 3월부터 SAT 시험이 드디어 온라인 플랫폼을 베이스로 한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럼 디지털 SAT를 보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되죠. 하지만 분명히 차이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스크린 베이스로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을 둔 디지털 SAT는요, 만질 수도 없고요, 글을 적을 수도 없고요. 페이퍼 베이스 시험은요, 만질 수 있고 글을 적을 수가 있어요. 매우 큰 차이예요. 수학, 과학 같은 이과 계통도 아니고요, 문과고 영어입니다. 읽고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고 연필로 무언가를 적어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SAT의 고득점을 만들어내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번 여름방학부터 정말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험은 8월 달부터 보는 걸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름방학 때 그러면 Shawnee Solutions to SAT 수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거는 저희 다음 설명회에서 SAT 설명회에서 추가적이 아니라 정말로 상세하게 자세하게 모의 강의를 포함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큰 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름방학 스케줄을 보시면은 SAT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이버시파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학생들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필요한 각각의 개인의 니드와 원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분화를 시킵니다. 내가 저학년이면서 처음 시작한다. 당연히 브리지와 스텝스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매일반 이 트랙이세요. 그럼 브리지와 스텝스톤이 포함한 매일반이 하는 것들이 뭘까요? 뭐를 배울까요? 베이스를 배운다고요? 아니요. 파운데이션을 배웁니다. 쉬운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점수를 만점에 다가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코어한 것들이 바로 브리지반과 스텝스톤이 포함이 된 매일반에서 다뤄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이해세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학년도 높고요. SAT 공부도 웬만큼 해봐서 모의고사나 아니면 실제 시험 점수가 꽤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리지와 메일반에 들어야 될까요? 메일반은 고려가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트레이닝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실력적인 면만 두고 보신다면은 다른 옵션이 존재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저희 월수금 소수반 그리고 만점반입니다. 이 반에서는요. 브리지와 스텝스톤 메일반이 스텝스톤이 포함이 되는 메일반과는 다르게 실전 문제, 기출은행 그리고 purely 100% tactical한 어프로치를 테이크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노하우, 테크닉 베이스로 수업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조합으로 이번 다가오는 8월 시험부터 우리 학생들의 점수가 만들어질 거고 시험이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런 수업들을 할 때 문풀은 언제 해야 되는 걸까요? 문제를 푸는 거는.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공부를 하면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문제풀이의 기본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 이거는 시소의 모양으로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이론과 문풀은 시소의 양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내가 SAT를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이론만 된다면은 어플라이가 될 수가 없고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배우는 거로 끝나는 과목이 아니라 점수로 만들어져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론과 문풀은 시소의 양쪽처럼 하나가 무거워짐에 따라서 다른 하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듣는 학생이어도 숙제나 아니면 어사이먼트를 통한 문제풀이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를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마무리 과정인 친구들도 당연히 비어있는 이론적인 부분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커버업이 돼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요. 또 한 가지가 자, 그렇다면은 SAT를 공부를 하고 시험을 응시를 하며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건 이해, 체크, 완료. 자, 그렇다면은 디지털 SAT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디지털 SAT는 정말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거는 다른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디지털 SAT 시험은 아예 다른 것일까요? 남자들에게도 로망이죠? 포르쉐 911 카레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요 1963년도 모델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2019년 모델이에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매우 세련되고요 매우 날렵해 보이죠. 딱 봐도 비싸 보여요. 근데 왼쪽을 보세요. 어때요? 되게 클래식하고 귀족들이 귀족?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요. 약간 영국의 영화에 나오는 영국 신사 분들이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나시죠? 매우 달라요. 정말 과연 그럴까요? 기본 바리 틀과 기본 골격과 모양을 한번 보세요. 매우 흡사하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SAT 시험이 페이퍼 베이스에서 온라인 디지털로 바뀐다고 해서 아예 다른 것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물론 다릅니다.
63년 카레라 모델과 2019년 모델이 다른 것처럼 다르죠. 하지만 기본 프레임은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SAT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당연히 지금서부터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즘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언어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는 수업을 듣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올해 처음 현윤의 솔루션에서 ESC에서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반이 개설이 됩니다. 네. 한글이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모든 인스트럭션과 모든 어사이먼트와 모든 것들이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날 겁니다. 혹시라도 언어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영어반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세 가지로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름 재밌어요. SAT라는 딱딱하고 정말로 재미없는 서브젝트를 재밌게 만들 수는 없겠죠. 어렵겠죠. 하지만 학생들과의 교감과 그리고 학생들의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과 커넥션을 만들어 감으로써 저와 학생 모두 서로 재미를 느끼면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션윤의 수업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네. 점수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편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올바른 교육을 통한 올바른 점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두 번째 션윤 솔루션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Guaranteed. 여름 긴 방학 동안 힘든 시간을 저와 함께 고통을 견뎌내고 이 공부를 제대로 해준다면은 꼭 점수가 나올 거라고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제 수업에 대한 특성, 제 수업에 대한 설명회는 추후에 다시 할 계획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또 언급드리던 것처럼 디지털 SAT에 대한 궁금증들을 가진 학부모님과 그리고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디지털 시험에 대한 준비 세미나도 다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AT 최고장사학원 ESC에서 올해도 역시 또 엘리트 캠프를 가르치게 된 민김입니다. 엘리트 캠프는 이제 ESC에서 시그니처 수업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끝없이 유행이 오고 가는 영어 수업들 중에서 어떤 수업이 수년간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클래식, 명품이 됐다라고, 그래서 그만큼 기본에 충실해온 수업이라고 전 자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에 충실한 수업은 올바른 공부 방법을 배우고 많은 독서를 하는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도 그냥 아무런 책이나 읽으면 될까요? 물론 아무 책이라도 읽는 것이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사실 이왕 읽는 책이라면 클래식, 그러니까 명품 책을 읽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엘리트 캠프에서는 필독 독서들을 읽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들은 아시겠지만 접근하기가 까다롭게 생각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스톤이라는 방법으로 부드럽게 매끄럽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톱스테모는 익숙한 컬리지 보드와 AP 센트럴에서 만들어낸 단순한 그냥 acronym이에요. 바로 이것들의 약자입니다. 화자가 어떠한 경우에 누구를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에 대하여 어떤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글읽기 방법인데요. 지금 르니라는 사람이 온라인 설명회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엘리트 캠프의 수업이 어떠한 수업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하는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인 것처럼 학생들도 이런 필독서들을 읽으면서 글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바로 소프스톤인데요. 이렇게 글의 핵심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글을 읽는 재미를 깨우치도록 하는 것이 엘리트 캠프의 핵심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엘리트 캠프는 예습, 수업, 그리고 복습에 무조건 충실해야 돼요. 물론 학습량이 점점 많아지면 문제풀이나 지문 해석,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스킬을 배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처음에는 탄탄한 기본기를 가장 무식하고 클래식에 충실한 수백 년 동안 검증된 명품적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엘리트 캠프가 시그니처 수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항상 예전에 제가 말하는데 저도 학생 때 공부를 못하지 않고 상당히 잘했었는데 이러한 클래식한 방법을 익히지 않고서는 그 이후에 굉장히 세련된 소피스티케이트한 스킬을 익힐 수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훌륭한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앞으로의 아카데믹 커리어에 있어서 고등학교, 대학교, 더 나아가 대학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밑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SC에서 작문, 논술, 그리고 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구준우입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잘 어울려져야 합니다. Reading skills, 즉 글을 잘 읽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Language skills, 능숙하고 세련된 어휘력과 문장력에 대한 기본 지식과 원리를 쌓고 그리고 Thinking skills, 관찰하고 검토하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겠죠. 엘리트 캠프 수업의 핵심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와 암시하는 감정과 생각을 추론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면서 글 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글을 잘 쓰고 본인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여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잘 쓰여진 글을 많이 다양하게 읽고 분석하면서 작가의 기술과 기법, 그리고 작가의 지식과 경험 등을 배우며 그 원리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트 캠프 수업은 학생 본인들의 세계관을 넓히고 통찰력을 키우면서 창의적인 문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리딩 경우 린 선생님과 함께 배경 지식을 향상하고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가정, 추측, 추론을 하면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을 배운다면은 저 라이팅 수업, 컴포지션 수업을 통해서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들을 배우면서 글 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Language of the essay, 그만큼 효과적인 언어 사용법이고요. Elements of the essay, 글의 요소들이죠. 그리고 writing process, 글 쓰는 과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또한 types and modes of writing, 그만큼 다양한 작문과 글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글을 이해하고 또 본인이 그 글에 대한 분석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해서 글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죠. 수업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작문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요. 두 번째, 이러한 기본 지식과 원리를 반복하면서 점점 폭과 깊이를 확대해서 논리적 계열에 따라 심화된 지식을 얻게 되겠죠. 세 번째, 그리하여 과목 간의 연결 및 병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학생들이 다양한 글을 접하고 작가의 글과 스타일 화법 등을 모방하고 탐구하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발견하고 글의 표현법은 물론 논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실러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날 당일 읽고 분석한 글을 바탕으로 작가의 스타일과 기교법 그리고 문법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업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엘리트 캠프 라이팅 수업에 있어서는 문장 전체를 통해서 작가가 글을 쓰는 방법, 즉 문법이 응용되는 노하우를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지루한 문법에 대한 복습 방법만이 아니라 문장의 구조, 구성, 그리고 더 크게는 단락의 구조와 흐름을 하나씩 분리해서 단어와 구와 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게 되고요. 문장 그리고 단락, 더 크게는 에세이를 해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문장을 해부하면서 저자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핵심을 집어낼 수 있으며 그 글이 왜 잘 쓰인 글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 즉 해부 능력을 우리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글로 표현하는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 스킬, 테크닉을 가르치게 되고요. 그리고 문장의 구조와 단락의 구성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쌓다 보면 글을 읽을 때에도 리딩에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을 그만큼 더 빨리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작가의 핵심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작가가 어떻게 글의 요소, 즉 논쟁, 증거에 대한 사용, 글의 연결성 등을 사용해서 임팩트가 있는 글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수업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좋은 글을 작성하는 기술을 쌓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단계에서 글을 해부하는 실력을 쌓았다면 다음 단계는 라이팅의 구성, 요소, 즉 elements of the writing을 꼼꼼하고 섬세하게 검사하고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을 통해서 글 쓰는 과정을 학습하고 developmental writing을 완료하게 되죠. 좋은 글을 쓴다라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걸쳐야 합니다. brainstorming, 아이디어 구성 및 리서치가 필요하고요. outlining, drafting, 즉 초안 작성, 그리고 revision, editing, 수정이 필요할 거고 마지막으로 proofreading 단계, 교정, 확인 등이 있어야 되겠죠. 더 나은 에세이 작문을 위해서 이러한 단계를 걸쳐야 하며 각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그 스킬과 테크닉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구글 클래스룸. 저희 수업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와 레슨 노트 그리고 BOD 등 구글 클래스룸으로 학생들과 공유를 하게 되고요. 학생들이 작성한 에세이들 또 첨삭한 내용들도 모든 게 다 구글 클래스룸과 각각 학생으로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있습니다. 수업 포맷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더 카피를 받으실 수 있고 저희 또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학습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라 하죠. 학습에 있어서는 당연히 쉬운 방법은 없지만 올바른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고 즐겁고 재미있는 학습 방법과 공부 습관을 키우게 되는 것은 저희 린 선생님과 저와 함께 엘리트 캠프를 통해서 리딩은 물론 아카데믹 리딩, 라이팅에 대한 스킬과 테크닉을 쌓고 본인들의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 요령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재미나고 흥미롭고 멋진 글을 다루고 쓸 수 있는 그만큼의 competence, 능숙함이 생기게 될 거고요. 자신의 지식, 기술, 태도 등 여러 조합을 통해서 글을 잘 읽고 생각하고 글을 잘 쓰는 학생이 되려면 저희 수업이 당연히 중요하게 되겠죠. 올바른 리딩과 라이팅 수업에 있어서는 저희는 독립된 수업이 아니라 공통성을 추구하는 유기적 교류를 통한 연계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딩 수업에서 접한 글을 바탕으로 라이팅 수업이 연동성 있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실력 향상은 물론 올바른 학습 습관과 즐거운 공부 방법을 다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SC가 우리 학생들의 English Solution Center가 되도록 저와 린 선생님은 끊임없이 노력하여 항상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린킴. 구준우입니다. 네, 전 2021년에 가장 뜻깊었던 일 중에 하나가 휴머니티스반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학기 중에도 애들이 막 연락도 많이 오고 선생님 막 배운 거 나왔다고 그래서 정말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휴머니티스를 들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휴머니티스 2를 더 심화된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자, 그럼 휴머니티스 수업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문해력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독해력과 문해력, 이 두 단어는 사람들이 굉장히 믹스업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독해력하고 문해력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독해력은 reading comprehension입니다. 지식을 탐색하는 거. 그 문해력은 literary proficiency, 지식의 심화예요. 휴머니티스 반을 조인하는 학생들은 독해력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벨 테스트를 꼭 보도록 하는 거예요. 독해력에는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줘서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이 수업의 핵심 과제예요. 그러니까 글을 벌써 읽을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지식을 토대로 좀 깊게 이해하고 자기만의 독특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문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정확하게 읽고 또 비판적, 분석적, 창의적으로 읽기 위해서 문해력이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마련한 수업이 바로 휴머니티스 수업이에요. 단어, 문법, 배경 지식, 이해력, 문제 해결 방법, problem solving을 하는 거죠. critical thinking을 터득해서 활용하는 연습을 하면서 학생 스스로가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좋은 글을 써야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좋은 GPA를 얻는 것, 그런 방법을 사실 배우게 되는 게 바로 이 클래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 소프스톤의 베이직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소프스톤이라고 하는 건 사실 글을 읽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 선생님이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요. 이 글을 자세히 읽는 방법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글을 잘 쓰는 방법과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 선생님, 글을 잘 쓰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요? 소프스톤, 글의 이해도와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글을 잘 읽는 것은, 즉 제대로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충분한 독서와 토론 그리고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으면서 글쓰기 훈련도 같이 해줘야 하고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화, 즉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그걸 휴머니티즈 수업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글을 잘 쓴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좋은 문장부터 시작하면 되죠. 휴머니티즈 수업에서는 문장의 구조, 구성, 그리고 더 크게는 단락의 구조와 흐름을 하나씩 분리하여 단어, 구와 절이 어떻게 쓰였는지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와 단락의 구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다 보면은 글을 읽을 때도 리딩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만큼 글을 더 빨리 정확하게 읽고 작가의 핵심을 명확하게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는 거죠. 문장을 해부하는 실력을 쌓았다면 다음 단계는 라이팅의 구성 요소, 즉 elements of writing을 꼼꼼하고 섬세하게 검사하고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는 올바른 방향성을 통해 process of writing, formulating good ideas에서 당연히 시작을 하겠지만 글 쓰는 과정을 학습하여 developmental writing을 완료하고 교정 확인, 즉 proofreading까지도 하게 됩니다. 요즘 표절 시비가 끊기지를 않죠. 학생들도 리서치를 한 것에 있어서 그만큼 documentation 또 citation을 하지 않아서 곤욕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저희가 휴머니티즈 수업을 통해서 가르쳐 줄 예정입니다. 저희 휴머니티 수업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료들은요, 그리고 레슨 노트와 과제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학생들하고 공유됩니다. 학생들이 에세이 작성한 것, 참석한 것들, 모든 것들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실시간 공유되기 때문에요, 어머님들께서도 충분히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수업 머티리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글 클래스룸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직접 보실 것들을 굉장히 추천드려요. 저희 머티리얼은 정말 최고라고 제가 자부하는데요. 탑 보딩 스쿨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말 이 머티리얼 대해서만큼은 제가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셀러버스도 어머님들께서 페이퍼 커피도 보실 수 있겠지만요. 이것 또한 구글 클래스룸에서 available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역량, 능력 참 많이 듣는 단어인데요. 역량은 중요하지만 지식이 없으면 역량을 개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식과 역량은 대척 관계가 아니라 충분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 능력 등의 역량을 발달할 수 있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ESC에서 린 선생님과 저와 휴머니티즈 수업으로 탄탄한 기초 지식을 쌓아주는 것은 물론 학문과 교과 중심 그리고 역량 중심의 공부학습 시스템을 바탕으로 준비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휴머니티즈 수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학원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SC 김재필 선생님입니다. 제가 가르칠 클래스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Academic Writing입니다. Academic Writing 반에서는 3개의 유형의 에세이를 배울 겁니다. Persuasive Essay, Analytic Essay, Narrative Essay. 이 3개의 유형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입니다. Persuasive Essay는 ACT, IB, TOEFL, AP Research에 쓰이는 스타일의 에세이고요.
학생 자신이 이유와 예시를 질문을 듣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Analytic essay는 AP Language, AP Seminar, SAT 스타일의 에세이고요. 어떤 질문을 읽고 학생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에세이입니다. Analytic essay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지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지문을 읽고 이 글쓴이는 유머를 쓰고 역사참조, 인유 데이터 논리를 사용해서 글을 쓴다. 그럼 이렇게 분석을 할 줄 알고 분석을 쓰는 게 Analytic essay입니다. 그럼 왜 Analytic essay를 공부하냐? 상대방의 글을 읽고 평가하고 단점을 감지하고 반박하기 위해서죠. 고등학교, 대학교 특히 가서는 항상 상대방의 글을 읽고 평가를 하죠. 그럼 평가를 할 측에 요점을 증명할 데이터가 부족하다. 논리 없이 전문가의 의견에만 의존한다 등등 어떻게 평가하고 반박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Persuasive essay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보편적으로 아시는 에세이입니다. 예를 들어 Should leaders follow their own convictions or submit to the public opinion? 질문이 주어지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리더는 이제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용해야 되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밀고 나가야 되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부하고 그리고 뻔하지 않은 이유와 example을 쓸 줄 알아야겠죠. Narrative essay는 자기 자신의 색깔을 특별함과 특이함을 보여주는 에세이입니다. College admissions essay에서 많이 쓰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들의 에세이 질문을 맛보기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기 위해서 맛보기로 쓰게 될 기회를 제가 제공할 겁니다. What is the best advice you have ever received? And did you follow it? 이런 질문 등등을 어떻게 내가 특별하고 특이하게 답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해야겠죠. 숙제는 최소 700자, 그러니까 2장이죠. 에세이 2장 매일 쓰는 거고요. 제가 약속드리는 건 타 학원과 비교해 월등한 세부적인 참석을 할 겁니다. 그거를 정말로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클래스는 Ellicam Junior입니다. Ellicam Junior에서는 우선 reading이 있습니다. reading은 article passage고요. article passage는 news articl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New York Times,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등등 글을 읽으면서 critical thinking을 더 이제 이렇게 develop 하고요. current event를 이해하고 main idea를 또 찾고 이해하고 detail을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기본으로 배워야 될 것이고요. 제가 또 중요시하는 건 목적과 어조입니다. purpose and tone.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 목적과 어조를 잘 캐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SAT나 ACT에서 항상 이 purpose와 tone 질문이 항상 나옵니다. SAT는 총 9개의 지문 중 7개가 news article이고요. ACT는 10개 중 5개가 news article입니다. 그리고 항상 purpose와 tone을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Ellicam Junior에서는 지문을 읽고 항상 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purpose와 tone을 찾는 데에도 중점을 둘 겁니다. essay는 evidence-based research style essay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persuasive essay죠. 예를 들어서 Does violence in the media make our society more dangerous? 매체에 있는 폭력이 우리 사회를 더 위험하게 만들까요? 그럼 뻔한 reasoning, 진부한 example을 인지하고 그거를 안 쓰고 내가 조금 더 persuasive한 reasoning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yes라고 할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yes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yes라고 하면 그 답은 진부할 거고 그 에세이를 평가하는 선생님들도 힘들어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no가 맞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academic writing 반처럼 모든 걸 참석하고 타 학원과 비교해 월등히 세부적으로 고쳐줄 겁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님께서 장단점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advanced grammar를 배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she prefers fruits more than vegetable. 근데 학생들이 prefer이라는 단어를 썼을 적에 to라는 preposition을 써야 되는데 그걸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능동수동인데 이 개념도 거의 없고요. 세 번째는 dance moves of BTS is better than Blackpink. dance와 사람을 비교할 수 없죠. 학생들이 읽으면 99%가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학생들은 틀렸죠. 알아야 됩니다. 공부할 겁니다.
고급 문법과 SAT와 ACT의 연관성을 말씀드릴게요. SAT의 20에서 25문제가 거의 문법이고 ACT의 25에서 30%가 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기본 이상의 문법을 아는 학생이 결국 대학, 하이스쿨 가갖고 고득점을 받는 게 명확한 사실입니다. 단어는 7, 8학년은 50개를 외울 거고요. 5, 6학년은 25개를 매 수업마다 외울 거고 90% 이상 못 넘어가면 제시입니다. 성적평가는 5개의 항목이 이렇게 나갑니다. Essay, Reading Comprehension, Advanced Grammar, Vocabulary, 수업 제도의 5개가 문자로 나가고 4주 후에 4주마다 제가 직접 통화로 학생 평가 보고를 학부모님께 드리고 질문도 받겠습니다. 그때 물어보고 싶으신 거 다 물어봐 주시고 저도 최대한 성심껏 모든 걸 평가하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itera입니다. Literature and Analysis. Litera는 novel, 명작 소설로 이루어진 클래스고요. 테마를 인물 분석, 상징, 역사적 배경 그리고를 공부하고 그리고 다각도 관점에서 글을 읽을 겁니다. 예를 들어 Flowers for Algernon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정치가는 어떻게 읽을지, 과학자는, 경제학자는, 그리고 Winners and Losers.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이긴 자와 진 자,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읽을까? 그리고 Readers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거를 같이 다각도에서 읽을 겁니다. Narrative Essay Focus가 된 클래스고요. Narrative Essay는 자기 생각을 I를 1인칭으로 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antiago cuts all fishing line to focus on catching the giant marlin.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한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다른 이제 fishing line 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죠. When did you give up small goals for bigger goals? A bigger goal. 그러면은 학생이 어떻게 답을 할까요? 어떻게 했을 때 자기 색깔이 나오고 특이하고 특별하게 할까요? 그것을 제가 코칭해주고 가이드를 해줄 겁니다. 첨삭은 아까랑 똑같고요. 월등히 세부적으로 첨삭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는 collocation을 배울 겁니다. collocation은 연어라고 하고요. 특정한 뜻을 나타낼 때 함께 쓰이는 단어들의 결합입니다. 첫 번째 예로 surge of adrenaline. 학생들이 surge는 알고 adrenaline은 모르는데 surge of adrenaline 이렇게 항상 같이 쓰인다는 것을 모릅니다. 다른 예는 soaking up the atmosphere. 분위기를 만끽하다, 느낀다. 이런 expression을 학생들이 잘 몰라요. 마지막은 breach of contract. 계약을 파괴하는데 이때 항상 breach of contract이라고 쓰는데 학생들이 모릅니다. 진정한 영어 fluency expression을 위해서는 collocation을 써야지 정말로 영어가 모국어처럼 써야지고 단조로운 말만 구사하는 국제 학생들이 이제 그 취약점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단어는 novel에서 사용된 25개 단어를 어떻게 쓰여졌는지 공부를 하고 25개를 외울 겁니다. 당연히 90% 이상 안 나오면 제시고요. 이 클래스는 매주 4개의 항목 성적 문자가 나갑니다. Essay, Reading Comprehension, Vocabulary, Class Attitude.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직접 통화로 학생 평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제 설명을 들으셨는데 이 3개 클래스를 듣고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ESC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종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새 여름에 또 돌아왔네요. 네, 이번 여름을 앞두고요. 저희 ESC에서 진행되는 수학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네, 그거 좀 간단하게 5분 정도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알지브라 1이나 알지브라 2, 프리칼,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칼큘러스 이런 과목별 특성은 저희가 또 따로 별도로 제작되는 영상이 있을 텐데요. 네, 그걸 통해서 과목별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지 그 부분 위주로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제 수업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저는 유비쿼터스라는 말로 한번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얘기죠. 네. 물론 제가 언제나 학생 옆에 존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방식을 좀 통해서 제가 학생과 항상 옆에 있는 거와 같은 효과를 좀 주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유비쿼터스라는 이런 거창한 말을 한번 좀 붙여봤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저희가 이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일반화됐지만 저희가 3년 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이제 많은 학원들이 사실은 벤치마킹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다 똑같이 운영한다고 해도 이걸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는 3년 동안 이 구글 클래스룸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액티브하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일종의 어머님들 네이버 같은 포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 진행되는 수학 수업은 다 모두 다 이 구글 클래스룸에 기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숙제나 뭐 VOD, 그 다음에 뭐 숙제 여기 제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교와 여기서 이제 Q&A 같은 것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VOD, 그 다음에 그날 숙제에 대한 정답, 노트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요. 이 사이트에 접속만 하시면 이제 실제 수업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수업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것들이 뭐 다 운영합니다만 사실은 저희 ESC가 저희 그 중에서도 저희 수학과가 가장 잘 액티브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 VOD 리뷰입니다. 네, 이 VOD를 이제 저희는 수업을 들은 모든 학생들한테 다 제공을 해주는데요. 뭐 랩탑은 물론이고, 네, 아이패드나 셀폰에서도 그날 배운 거를 다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할 의지만 갖고 와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너의 수학을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저희 모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자랑하는 TA 관리 학습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은 물론 저한테 수업을 오랫동안 들었던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4명에서 5명 정도의 TA를 항시 모든 수업에 다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제 TA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갔냐 안 갔냐 이런 부분보다 저를 잘 보필해서 아이들의 모르는 부분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 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가 따로 TA도 트레이닝을 다 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말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패드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급이 되고요. 제대로 좀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A 관리 학습을 통해서 4-5명의 TA가 저를 함께 도와준다. 이 TA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모든 클래스의 과목마다 클래스별로 애프터 클래스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수업 직후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 직전에 1시간 정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 수업마다 진행됐던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난번 레슨에 대해서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저희가 TA를 한 명 따로 붙여서 30분에서 40분 정도 1대1로 개별 케어가 가능하게 이런 예약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뭐 아무리 그룹 수업이지만 1대1 수업처럼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그 다음에 또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1대1로 개별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매 수업마다 그 진행된 퀴즈나 숙제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부모님들한테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모님들이 프로그레스를 체크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이 입시를 학생이 중심이 돼서 저희 강사와 그 다음에 또 학부모님이 같이 하는 3인 사각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항상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번 내지 2번 정도는 제가 이렇게 서면으로 여름 특강 들었던 학생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날에 슬라버스에 제 카톡과 이메일을 다 공개를 해서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언제든지 카톡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게 저희 ESC 수학과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뭐 수학 문의나 수학 관련해서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요 이메일이나 카톡 혹은 학원이나 제 셀폰 전화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어떤 코스가 학생한테 가장 잘 맞고 그 다음에 어떤 경로로 4년 동안 수학을 쭉 준비를 해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사랑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2년 ESC 썸머 프로그램 중에서 바이오하고 케미스트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오랜 경험과 다수의 국제학교, 보딩, 특목고, 학교에 맞게 GPA를 가르치고 있고 AP라든지 우사보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 대비를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 임사랑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밑에다가 써놨고요. 자, 그러면 임사랑 선생님 같은 거는 뭐가 다르냐라고서는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1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어떤 내신 과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지 커리큘럼 완벽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요. AP라든지 IB 같은 경우는 자체 교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업데이트가 돼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지를 한 번씩 체크하고 있고요. IB나 AP 같은 경우도 주요 내용만 모아져 있는 교재로 그림, 데이터 분석 및 학교마다 조금 랩 리포트가 다른 부분들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보기 전까지 복습 동영상을 학생들과 계속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보시더라고 하더라도 AP까지 계속 그 동영상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대학교 과정이 오르가닉 케미스트리나 DAT까지 가능한 유일한 경력의 강사 선생님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가장 베스트 방법이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GPA 관리가 가장 대학교를 갈 때 중요한 디딤목이 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꾸준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자 마지막 이제 옵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학기가 시작하게 되면 액티비티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AP 시험이라든지 어떤 시험 자체에 포커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GPA를 위해서도 AP를 위해서도 차이스 올림피아를 위해서도 여름방학은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얘기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씩 얘기해 드리면요. 아너 바이오 혹은 애기로 바이오는 바이오를 배우는 첫 번째 단계고 대부분의 9학년 친구들이 합니다. 그래서 맨더토리 클래스이기 때문에 옵셔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GPA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AP 바이오나 다른 사이언스 과목에 대해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보딩 스쿨들 같은 경우는 9학년 레귤러 바이오, 아너 바이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국내 인터내셔널 스쿨은 학교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학교들도 있고 쉬운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같은 경우는 각자 과목을 설명할 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머니들 세대 같은 거는 외우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같은 거는 외우는 부분보다는 적용하는 문제 스타일의 애들로 나오고 있고 CER이라고 해서 랩 리포트처럼 쓰는 부분들도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가 없이 이런 부분에 바로 학교에서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당황하게 되고 사이언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는 아너 케미스트리인데요. 대부분은 10학년 때 진행이 되고 있고 몇몇 보딩 스쿨들 같은 거는 9학년 때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SIS 친구들만 1학기 때만 캠을 하고 2학기 때는 피직스를 하고 있고 KRS나 YRS나 다른 친구들 같은 거는 다 1년 코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SIS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주 짧고 베이직한 것만 배우게 되고 다른 학교들은 조금 더 홀 섹션을 배우게 돼요. 하지만 YRS하고 세인풀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좀 빨리 나가시기 때문에 통상적인 1학기 진도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우셔야지만 그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1학기 진도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하시면 1학기 정도는 다 GPA를 서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너 케미스트리나
Regular Chemistry는 각자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좀 많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KRS 경우도 학교 선생님이 2분이시고 SRS 선생님들 같은 거는 거의 3분에서 4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GPA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DPA를 주는 기준이 조금씩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10학년 때는 또 첫 번째 AP를 하는 과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귤러를 어느 정도 해놔야지만 나중에 갔을 때 AP를 조금 더 포커스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AP 바이오하고 AP 케미스트리인데요. 이게 학교마다 유닛 1부터 천천히 나가시는 학교들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마다 스피드가 다르고 또 유닛을 랜덤으로 가르치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선생님마다 커리큘럼 순서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위해서 1학기를 들으셔도 되긴 하지만 1년 과정을 어느 정도 숙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우리 아이는 1학기 거를 배웠는데 1학기 부분이 학교 선생님이 랜덤하게 가르치시는 바람에 그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GPA하고 또 랩 리포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위해서도 여름에 잠깐 선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RS나 YS나 세인폴은 좀 빠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세인폴 같은 경우는 1년 코스를 1학기에 모두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내신만 리뷰하는 스타일로 나가기 때문에 세인폴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고 뭐 KRS나 달튼 같은 거는 중간 진행으로 하고 있고 APIS 같은 건 좀 커버를 다 못하세요. 너무 천천히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니어 친구들은 좋긴 하지만 10학년이나 11학년 친구들은 조금 힘들겠죠. AP를 준비를 조금 힘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겨울방학 같은 건 저희는 세컨드 세메스터 아니면 1학기에서 좀 중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게 되고 봄방학에는 단원별 아니면 프리 테스트 반이 있고 실전 문제반 풀이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사부하고 우사코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즘 이제 서브젝트 테스트가 사라지면서 바이오 올림피아든지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경향이 많아요. 로컬 테스트를 선택을 하고 나서 내셔널 리그를 하게 되는데 동부 탑 보딩 스쿨들은 이 로컬 테스트를 위해서도 학교에서 컴피티션이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컴피티션이 약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모두 다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컬 테스트 같은 거는 그린카드가 없어도 하실 수가 있지만 내셔널 리그로 갔을 때는 그린카드가 필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로컬 테스트까지만 하실지 아니면 세미 파이널, 파이널리스트까지 공부를 하실지를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미스트리는 AP 난이도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데 바이오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볼 학생들만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바이오 같은 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60% 이상 1차를 통과해서 내셔널 리그를 나가고 있습니다. 케미스트리 같은 거는 거의 90% 이상 통과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액티비를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거는 생각하셔도 될 만한 거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 하실지 아니면 가을부터 쭉 하셔서 3월 시험을 대비하실지는 어머님들이 학생들의 스케줄을 보고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거의 IB 바이오하고 케미스트리 코어 클래스인데요. 저희 같은 거는 코어 클래스라고 해서 1년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 같은 건 범위가 워낙 크기도 하고 에세이 능력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IB 최신 문제들이 탑재되어 있는 자체 교재를 쓰고 있고 한국에서는 IB를 보고 있는 학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IB 같은 건 미국 대학교보다는 서울로 들어오는 12년 특례 학생들한테 워낙 중요한 친구들인데요. 실제로 2020년에 서울대 입시를 보게 되면 IB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보다는 IB를 한 친구들을 선택한 학교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의대나 치대나 수의대나 서울대 입시 모두 다요. 그렇기 때문에 IB를 조금 많이 선택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AP를 선택하는 학교들도 붙기는 하긴 하겠지만 똑같은 선상에 있으면 IB를 한국은 선호한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B도 1학기의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들으셔도 되지만 IP 선생님들만
IB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스트릭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을 앞으로 갑자기 꺼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1년 과정을 모두 다 여름방학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7, 8학년 친구들을 위한 인터랙티브 사이언스가 있는데 이 스템이 워낙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9학년 보딩 스쿨이라든지 고등학교 진학 시에 과학적인 베이스를 위해서 짧게 하는 반이 있긴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과로 대학교를 가기가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이언스 베이스의 컨셉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과학 사이언스 저널이라든지 인텔 사이언스 컴피티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갈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지죠. 근데 고등학교 때 들어가자마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베이스가 없는 상태로 저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퀄리티가 있는 저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친구들하고 갑자기 한 친구들하고 또 다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고등학교 때 바이오 올림피아든지 케미 올림피아드를 좀 더 쉽게 준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임사랑 선생님의 2020년 바이오랑 케미스트리 커리큘럼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 따로 연락을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직스와 하이레벨 매트를 맡고 있는 김원서 선생입니다. 2022년 여름방학 동안에 학원에서 어떤 과목이 제공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또 학생들 사정에 따라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과목들의 내용은 어떻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스쿨 피직스 커리큘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왼쪽은 미국식, 오른쪽은 영국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원에 수업을 들어온 학생들 백그라운드가 다양합니다. 뭐 국내에서 특 먹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일반고에서 뭐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려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또는 영국 또는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식 또는 영국식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는 그런 국제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피직스라는 과목은 하나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스타일은 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그 스탠더라이즈 테스트, 뭐 APPC든 아니면은 뭐 IBC든 아니면 뭐 IGCS이든 간에 그것도 시험을 쳐야 되고 그리고 또 당연히 학교 내신 성적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자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학원에서 대체 어떤 수업을 들어야 도움이 받을 수 있겠는지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왼쪽에 있는 거 미국식이라고 그랬죠. 컨셉철 피직스, 레귤러 피직스 또는 아날리스 피직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9학년 내지 10학년 또는 뭐 프레시맨이나 소포모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요거는 복잡한 수학보다는 개념 위주로 하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뭐 컨셉철 피직스라는 말도 있지만 아날리스 피직스는 레귤러 피직스라고 할지라도 아주 이상한 복잡한 수학보다 주로 이제 개념 위주로 하는 과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영국식 뭐 GCSE, 뭐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이겠죠. 그 다음에 I라는 게 붙은 거는 이제 International이라는 뜻일 테고. 그런데 그 내용들도 약간 순서의 바뀜은 있지만은 우리가 미국식으로 보는 Regular Physics나 Analysis Physics나 그 난이도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잡다한 내용, 뭐 이렇게 자세한 내용 같은 건 IGCSE가 좀 더 많아요. 많기는. 그런데 선행학습의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개를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더라도 뭐 사실은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두 개를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간에 뭐 9월달에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 또는 뭐 지금 당장 뭐 인테그레이트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어가지고 딱히 지금 픽스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리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적성이라든가 좀 특히나 이제 어린 학생들은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그중에 어떤 적성이 나한테 어떤 과목이 나한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추천드리는 이제 그런 과목이에요. 자, 요런 레벨을 지나오면은 이제 약간 좀 높은 레벨로 올라가죠. 자, 미국식으로 이제 AP 과목이 있고 영국식으로는 IB 또는 뭐 A-레벨 피직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AP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과목이 많습니다. 4개나 돼요. 다른 과목들, 케미스트리라든가 아니면 바이올로지 같이 하나씩 있는 거에 비하면은 뭐 과목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받고 대체 어떤 걸 터키해야 되고 뭐 지금 어떤 상황인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일단은 HCD 1, 2가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C는 미케닉스 ENM 이것들이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거기 붙어 있는 C라는 거, 즉 캘큘러스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APX 1하고 2는 엘지브라 베이스라고 되어 있죠. 캘큘러스 안 쓴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캘큘러스를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공계를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캘큘러스는 빨리 배우는 게 사실은 좋아요. 아니면은 뭐 AP 캘큘러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AP 시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AP 캘큘러스를 미리 공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국내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일 하다 보면은 미적분 좀 나오잖아요. 미적분이라든가 아니면 혼자 따로라도 미분이나 적분에 아주 복잡한 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그런 수학적인 컨셉, 이론이라든가 이런 필요 없고 단지 단순한 펑션들, 뭐 폴리노미얼이다, 뭐 익스포넨셜 펑션, 로가리즘 펑션, 뭐 이런 것들 있죠. 많이 쓰이는 그런 트리고노메트리 이런 거, 사이너소이달 펑션 이런 것들에 대한 미분이나 적분 이런 것들은 해두면 좋아요. C를 하던 아니면은 이 physics 1을 하던 2를 하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권장을 드리겠고. 그 1, 2하고 C 중에서 이게 보통은 뭐 이렇게 알기로 캘큘러스 안 하니까 1, 2는 쉬운 거고 C는 어려운 거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뭐 그런 컨셉이긴 합니다. 이제 1, 2를 먼저 하고 C를 나중에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점수를 딴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성적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AP 같은 경우는 5점을 받아야 될 테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AP 1이 모든 AP 과목들 중에서 문이과 통틀어서 성적이 제일 안 나와요. 그러니까 5점 받는 비율이 한 4%에서 7%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보통 AP에서 합격이라는 거, AP를 통과했다는 걸 5점, 4점, 3점, 2점, 1점 중에 3점 이상을 이제 통과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비율이 나온 게 있습니다. AP 1 같은 경우에는 그게 51% 정도예요. 50% 정도니까 뭐 많지 않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과목은 한 75%, 80% 됩니다. 그런 과목이 많아요. 대부분인데 비해서 AP 1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성적이 좀 안 나오는 편이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문제가 쉽다고 해가지고 C는 나는 물리 잘 못하니까 C는 어려웠고 좀 약간 낮은 과목 해야지. 그래가지고 AP 1을 단순히 그 이유로 택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큰 중요한 점은 1을 택하느냐 C를 택하느냐 뭐 1, 2를 택하느냐 C를 택하느냐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수학에 있어요. 캘큘러스가 자신이 있느냐 캘큘러스를 했느냐 이미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혼자라도 좀 공부해가지고 뭐 따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그 정도가 제일 중요하고 또는 사실은 그거랑 상관없이 학교에서 정해주는 경우도 있죠. 너는 우리 학교는 무조건 네 학년은 무조건 뭐 AP 1해, 2해, 뭐 어떤 C 하려면 아직 안 돼. C 하려면 시니어 가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주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공계로 방향을 붙였다. 또는 뭐 이공계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고 그쪽으로 좀 스토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원서 쓸 때 그쪽으로 어드밴스된 걸 좀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캘큘러스라는 것도 했다 싶으면 피직스 1도 하고 그리고 나서 C도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럼 C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 안 나오는 시험을 또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게다가 저 집도 높은 레벨에 있는 C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것도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내용 자체로는 피직스 1하고 C가 똑같아요. 캘큘러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 구체에만 있을 뿐이지 미케닉스를 다룬 점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번 여름에 같이 제공을 하게 됐고요. 물론 세부적인 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캘큘러스 쓰는 문제라든지 안 쓰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나중에 문제풀이 단계에 가면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단 선행학습의 과정에서는 내가 1을 해야 될지 C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도 무조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이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많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HS2하고 그 다음에 HC의 ENM은 아마 오픈 강좌는 이번에 안 생길 겁니다. 학생들은 이제 수요가 아무래도 좀 적은 편이라 가지고 이런 것들은 따로 문의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영국식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A-레벨 피직스 또는 IB 피직스, SL, HL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국 학생들은 또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들이나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IB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레벨 피직스는 영국 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좀 더 좀 프랙티컬한 내용을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내용 자체의 그 난이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제 관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 에너지 절약을 하다 보니까 조명 같은 것도 배열등보다는 LED 등을 쓰자. 그럼 이제 그런 뭐 사회 움직임이 있다는 건 뭐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LED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 LED가 뭐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걔네들의 구조가 뭐냐 이런 걸 좀 배워보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또는 뭐 전기 같은 경우에 뭐 접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라운딩 시키는 거 전기 공사할 때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접지가 만약에 제대로 안 돼 있다 건물에 그 공사할 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쓰는데 위험하기도 하고요. 또는 심지어 동작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접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프랙티컬한 에스펙트들은 AP 같은 경우에는 잘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A-레벨에 많이 있습니다. 뭐 난이도 입장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고요. IB에는 이제 SL과 HL을 나누는데 말 그대로 스탠다드 레벨이냐 하이어 레벨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 있고요.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SL이 무조건 쉽다 이건 아니에요. 양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HL 같은 경우에는 하이어 토픽이 있어요. 하이어 토픽을 배우게 되는 거는 그건 있는데
근데 그 코어 토픽에 있어서는 HL이든 SL이든 간에 누가 쉽고 누가 어렵고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역시 학교에서 정해주는 대로 이제 하는 건데, 그런데 이왕이면은 한국 학생들은 이제 HL을 많이 하는 경향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HL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둘이 같은 과목이니까 코어 토픽은 같이 나갈 텐데, 근데 HL에 있는 내용도 많이 곁들여서 이렇게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이것들은 나중에 레퍼런스를 쓰시라고 토픽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다운 해놨어요. 이것들이 하이스쿨 피직스에서 배우게 되는 토픽들을 그냥 다 망라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APX 1이냐, APX C의 미케닉스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APX 2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APX의 EN이냐, EM이냐, 또는 IB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그리고 옵션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PX C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적죠. 미케닉스뿐만 한다든가 아니면 EM만 한다든가 이렇게 적은데, 내용 자체는 좀 수학이 많이 들어가서 약간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IB가 사실은 2년 과정이지 않습니까? 2년 과정이다 보니까 워낙 또 토픽이 방대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토픽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약간 프랙티컬한 그런 여러 가지 기재물도 좀 많이 들어오고 이런 편이에요. 이 IB 밑에 코어에다가 8 common 그리고 4 advanced HL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들이 뭔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코어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옵션 가서는 여기 4개 써 있는 거, relatively engineering physics, 그 다음에 imaging, 그리고 astrophysics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학생이 택하면 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학생이 마음대로 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우린 이거 해, 그리고 그냥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때 가서 이제 다를 테니까, 이것들 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오픈 클래스가 열리긴 어려운데,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게 정해졌다든가, 이런 공부 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데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그런 게 결정이 되면 역시 또 학원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름에 대체 무슨 과목을 어디까지 할 거냐? 레귤러 피직스는 미케닉스 중요하니까 무조건 할 거고요. 이건 어떻게든 어느 경우에든 미케닉스도 시작하는 거는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보통은 전기라든가 전기회로라든가 이런 것들 하든가 아니면 웨이브, 심지어 뭐 더멀 피직스 이런 걸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주 안에 이런 걸 다 다루긴 어렵고, 그리고 어차피 여름 선행학습이라는 게 한창 공부하다가 오는 게 아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가을에 들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오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지금 당장 뭐 하다가 오는 학생이 아니라 9월 달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초가 되는 거, 미케닉스를 위주로 가장 탄탄하게 공부를 시킬 생각이고, 그리고 또 단순히 그냥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학생들이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피직스 1하고 C 미케닉스, 이거는 미케닉스 뿐이죠. 토탈 컨셉은 전부 다 할 거고요. 이건 내용 자체, 이거 5주 과정을 들으면 내용 컨셉 자체는 전부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IPX, HL, SL 이렇게 돼 있는 거는 8 common core topic, 요것들을 위주로 할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게 실라버스입니다. 뭐 쭉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겠고, 뭐 읽어드리진 않겠지만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동영상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보고 싶다 그러면 캡처를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3번 수업으로 이제 5주 과정이니까 15번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따라서 거의 이대로 아마 대동소이하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예전에 이거 공부한 게 있고, 이번엔 난 요거부터 좀 배우고 싶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귤러 피직스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IP식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직스는 약간 내용이 이렇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복잡한 내용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AP식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풀이 되는 거를 많이 넣어놨고, 이그젬플로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잠깐 빼먹었는데, 학생들이 매일 퀴즈를 보게 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멀티플 초이스 위주로 문제 숙제들을 줄 생각이고, 우리 퀴즈를 보고, 그리고 뭐 학원에서 이제 1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도 되고, 뭐 또 학생들이 바쁘잖아요. 다른 학원 가야 된다, 무슨 뭐 다른 인게이지먼트가 있다 이러면 이제 뭐 집에 가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다음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빨리 학원에 제출해가지고 채점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리뷰를 하고, 그리고 다음 수업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IB는 문제가 좀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다 좀 자세히 좀 써놨습니다. IB의 이제 HL 그리고 SL의 코어 토픽 8개는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누구나 다 HL을 하든 SL을 하든 똑같이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5주 동안에 8개를 사실은 다 하기는 좀 어렵다 싶고, 그래서 5주 동안에 아마 토픽 6개 정도를 커버하는 거를 목표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옆에 있는 5, 22, 11 hour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IB 측에서
이 정도로 분량을 공부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우리도 실러버스를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케닉스가 22시간이고 더멀 피직스가 11시간이다 이렇게 되면 미케닉스는 더멀보다는 2배의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이거는 되도록이면 이제 비례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IB는 어차피 2년 과정이기 때문에 첫 해부터 아토믹 피직스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프로덕션이라든가 이런 거 배우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름 동안에 사실 5주 과정, 뭐 1년 5주가 아니라 뭐 6주, 7주 늘리게 되면 커버가 되겠지만 5주 과정에 커버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토픽 6개 정도를 커버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하이어 레벨의 그 HL에는 에디셔널 토픽이 또 있어요. 9에서 10, 11, 12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뜬금없이 새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토픽 9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보시는 토픽 4랑 사실은 일치합니다. 뭐 똑같은 이게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라 이런 뜻이고요. 토픽 10 같은 경우에는 필드인데 이거는 미케닉스라든가 ENM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일렉트릭 필드, 그래비테이션 필드 이런 내용들이 좀 거의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1 일렉트로마그네틱 인덕션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토픽 5에 있는 마그네티즘이랑 겹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또 심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퀀텀 뉴클리어 피직스 이것도 이제 앞에 나오는 토픽 7이랑 이제 겹치게 되겠는데 여름에는 이걸 다룰 시간은 없을 거예요. 자, 이것들이 코어 토픽이고, 자, 그다음에 옵션을 하나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렐러티비티, 엔지니어링 피직스, 이미징, 애스트로피직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학생들이 내 마음대로 택할 수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정해지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정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오픈 강좌 3개 말고 문의에 따라 가지고 그룹이라든가 개인 수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들이 몇 개 있습니다. 피직스 올림피아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퍼스트 라운드, 그러니까 1차 시험 같은 걸 F=M이라고 해서 미케닉스 시험만 봅니다. 이것들이 12월 전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등록 그 기간 놓쳐가지고 못 치시는 분들 꽤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11월 정도면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1월이나 2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 네, 그리고 피직스 C 정도 의 수준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이런 시험이고, 이 정도만 붙더라도 굉장히 좋은 크레딧이 돼요. 자, 세컨드 라운드는 힘듭니다. 이거는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되고요. 이거는 역시 칼리지 레벨 수준의 그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따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캘큘러스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멀티베리어블이나 리니어 알지브라 이런 걸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것도 학교에 따라 다르고 이것도 이제 문의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컴플렉스 아날리시스, 디퍼런셜 이퀘이션, 레이더 아날리시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관심이 있고 하다면은 학원에 문의를 하시면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